옛날 같으면 막 사람들이 시진핑으로 3인씩 시키고 그랬을 텐데 제가 문 띄워보겠습니다. 시, 시간이 알려줄 거야. 오, 진, 진짜 어떤 게 옳을지. 핑. 오. 다가오는 2025년 어떻게 투자할지 모르시겠다고요? 25년 유망한 섹터와 종목을 한 발 앞서 분석하는 VOD부터 거래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우모트 리포트와 투자 전략을 배우는 실시간 라이브까지 우모트 스터디 하나면 준비 완료!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동강님.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우신 거 맞죠? 네. 그 삼성전자 저번 주 금요일에 장 끝나고 10조 원 자사주 매입한다는 네. 소식. 그 지금 거의 8% 오르고 있어. 삼성전자가 그때 7%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사만전자는 못 참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장중에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높이 떴다가 네. 물론 이제 정보가 좀 흘렀겠지. 그러나 장 끝나고 이제 공시 뜨고 오늘 갭이 한 6% 떴어. 와, 이게 좀 연속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런 경우는 일회성 처방인 경우가 많지. 그리고 이제 전체 시총 대비 자사주 매입의 규모를 넘어서는 상승률은 보통 대부분 반납하게 되어 있지. 지금 시총이 얼마야? 한 300조 되나? 지금 320조인데 네. 총 매수량이 10조라 그랬나? 네, 10조 매수한다고 했어요. 그럼 한 3% 오르면은 뭐 적정한 상승이다라고 이제 대충 계산 때려보면 그런 식인 거지. 그거 이상의 상승분은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공시 떴을 때 판단하는 기준. 어떤 회사의 이제 펀더멘탈적인 거나 상황이 더 나아진 게 아니고 그냥 자사주 매입 소식이기 때문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치, 유동성은 유동성으로 판단해줘야지. 320조짜리 회사를 10조 원 매수해준다니까 뭐 한 3% 올라주면은 3% 조금 넘겠네. 그럼 그 이상은 약간 오버텐션이다. 뭐 이제 누군가는 쇼 잡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언더에서 잡기도 하고. 저는 딱 보면서 생각했던 게 그렇게 팔다가 또 사서 이렇게 올리는 게 이해가 안 되긴 했었거든요. 전 국민 약간 지금 금모으기 운동처럼 4만전자 오니까 금모으기 운동처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같아. 삼전은 4만전자 가는 거 못 본다. 근데 내 스타일에서 나는 이제 뭐 4만전자 왔다고 사진 않는데 많은 분들은 삼전이 그래도 망하겠냐 이런 센스가 강하다 보니까 지금 잘 오르고 있어.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지금 당장 뭔가 매수 매도를 생각하기보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잠잠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게 좀 현명한 판단이겠네요. 그러니까 굳이 수익률 측면에서 삼전은 그렇게 매력적인 주식이 아니지 않나? 뭐 애국심으로 사는 건 오케이. 근데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삼전이 너무 위험도가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거래를 좀 활발하게 하시잖아요. 그치. 네, 최근에 좀 거래하셨다거나 뭐 오늘 거래하고 계신 거는 뭐가 있으세요? 오늘은 일단 조선주 당연히 거래하고 있고 중국 관련주들도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가 생각보다 안 좋고 그 이유는 이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번 주인가? 15일인가? 아시아태평양연합 관련해서 막 이렇게 국제연사들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 트럼프가 올 거라는 기대감이 트럼프 오면은 무슨 얘기하겠어요? 조선 얘기 나올 거 아니야?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금요일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안 빠지고 잘 버텼는데 1월로 미뤄졌다는 뉴스 때문에 지금 하나오션이 좀 빠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 전체에서도 결국 경기 침체 확률이 트럼프 때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우려가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를 올렸다는 거는 조금 더 전체 기업처럼 나라를 수직 계열화하겠다는 거잖아. 네. 그럼 전체 밸류체인을 조금 더 수직 계열화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일반 소비재들의 낙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거저거 조합했을 때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결국 유동성 가지고 파티해야 되는 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반도체도 생각보다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바이오도 내년 주도주의 가능성 중에 하나였는데 시장에서는 조금 배척하는 것 같고 이런 고금리가 장기화 될 거다라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미국에서도 바이오텍 섹터들도 쭉 내려앉더라고. 그래서 한국도 아마 그 분위기를 조금 더 뭐 시차를 두겠지만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바이오 쪽은 약간 보수적으로 거래하고 있고 그리고 조선 엔터 쪽은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게 양쪽의 매크로 환경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거는 조선인 것 같고 그리고 한쪽으로 조금 중국향으로 치우칠 수 있는 거는 결국 오락문화 쪽인데 그 안에서 조금 엔터 쪽은 그동안 많이 조정받았으니 좀 분위기 봐서 계속 따라다니기에는 센트도 나쁘지 않고 그렇게 지금 시장 좀 대응하고 있죠. 엔터
엔터 쪽에서 또 JYP 저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 보니까 확실히 해외에서 좀 잘 돼가지고 주가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더라고요. 맞아, 엔터 지금 실적이 JYP 나쁘지 않았는데 주요 내용은 좋고 안 좋고 떠나서 엔터 쪽 애널분들은 예측하기 너무 어렵다. 예측하기가 어려우면 그 회사를 투자하기가 되게 어렵잖아. 그렇죠. 적정가를 내기도 어렵고 네. 그만큼 너무 파편화되어 있고 지금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다는 뜻인데 돈 되는 건 다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메리트가 없다라는 주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어느 정도 공감이 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하기 어려운 비즈니스거나 변동성이 너무 커버리면 네.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 맞아요. 리스크에 노출되는 범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엔터 쪽은 그런 파트에서 뭐 생존 위해서 돈 되는 건 다 하고 있겠지만 막 엄청 시장에서 메리트 있게 아직 보는 것 같지는 않고 기업 자체에 대해서 네. 다만 이제 중국에서의 조금 더 한한령이 열어준다거나 개방시켜주는 분위기가 한국이랑 열린다 그러면 엔터 쪽은 당연히 수혜를 있겠지. 근데 그 수혜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잠재력이 큰 중국 소비 시장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절대 좀 무시하진 않으려고 일부러 의식적으로 엔터 쪽을 계속 보고 있는 거지. 엔터에서 파생돼서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엔터가 써올린 공이 지금 막 K 소비재 이어가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결국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 끌어내려면 K 엔터의 힘이나 다양한 오락거리가 필요할 텐데 한국은 또 이제 흥의 민족이잖아. 그렇죠. 춤추고 노래하고 주가의 민족이죠. 그런 걸 좋아하니 그런 측면에서 뭐가 또 나올 수 있을까를 시장에서 반응하는지 주의 있게 좀 보고 있지. 이 시장에 좀 더 인투되셔서 거래를 집중하고 계시니까 그런 내용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종종 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온도가 당연히 느껴지잖아. 네. 하루에 한 8시간 이거 보고 있으면 시장의 온도가 느껴진단 말이야. 물론 눈은 옛날보다 많이 아프지만 혹시 보고 있으면 그런 것들은 적재적소에 전달해주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 근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냥 보통 도움이 될지 모르겠고 이제 재밌었으면 좋겠어. 그런 생생한 모습도 앞으로 또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자동차 쪽도 오늘 좀 좋은 것 같던데. 그니까 지금 확실히 부품업체 쪽들이 좋은데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시진핑이랑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회담을 나누면서 확실히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조금 더 이전보다 훨씬 나아질 거다라는 뉘앙스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퍼지고 있거든. 그랬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또 엔터 화장품이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꼬아서 생각해보면 중국은 지금 전기차를 글로벌로 어느 정도 시장을 먹었다라고 전체 밸류체인에서 대부분의 영역 특히나 가장 밑단인 원재료까지 다 먹었잖아. 네. 그렇다 보니까 중국 전기차에 들어갈 부품 업체들에 대한 특히나 이제 과거 만도 같은 경우는 중국형 매출이 좀 잡혔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좀 흑자 전환을 했더라고. 그랬을 때 지금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는 중국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품 업체들 지금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은 추후에 아마 멀티플이 조금 더 상향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성장 가능성을 중국에서 높게 좀 평가할 수 있는 그 숫자로 찍히면 당연히 더 많이 날아갈 것 같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만도 기존 부품업체들 쭉 잘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지금 시장 반응을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오랜만에 자동차 쪽에도 약간 거래를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니까 중국 때문에 할 수도 있겠어. 알겠습니다. 결국 그럼 지금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들이 중국 쪽이 확실히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 중국 쪽으로 가장 의미 있게 반응하는 건 지금 자동차 쪽인 것 같고 나머지는 약간 이제 측샷인 것 같고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예측샷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중국향으로 이미 잘 하고 있던 만도 같은 경우도 가는 도중에 이제 어느 정도 흑자로 돌아섰는데 그 와중에 이제 모멘텀이 낀 거니까 또 좋아질 가능성이 아마 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좀 가면서 봐야 될 것 같아. 저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자는 항상 트레이딩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항상 우리가 기왕이면 가는 놈이어서 트레이딩 하기 위함의 이야기들이니까 네. 그냥 재미삼아 봐주시는 게 맞고 장투 같은 경우는 좀 밸런스를 좀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강님 저희 저번 8기 스터디 마지막에 이제 스터디 더 갈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뭐 멈출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잠깐 해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9기까지는 이제 뭐 진행은 당연히 확실히 한데 내년 이제 계획을 짜고 내년 유튜브나 이제 준비하고 있는 교육 관련 내용이나 다양한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스터디와 함께 이제 맞물렸을 때 공감받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너무 좋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한 분기, 두 분기 정도를 라이브를 내년 일정 때문에 조금 쉬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일단 9기까지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잠정 휴식기가 되지 않을까. 내년은 이제 더 많은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관련 내용이나 투자 관련 내용이나 전달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장중에 한번 거래 끝난 찰나에 와서 다행입니다. 옛날 같으면 막 사람들이 시진핑으로 3인식 시키고 그랬을 텐데 지금 자기 무덤을 파신 것 같은데. 아니요, 준비가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주시죠. 시진핑으로. 제가 문 띄워보겠습니다. 시간이 알려줄 거야. 진, 진짜 어떤 게 오를지. 핑. 핑 찍으면 달려간다. 아무튼 오늘도 거래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